안녕하십니까. 우주 변화 질서를 강의할 이규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변화의 질서를 원형 이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자, 우주란 중국 송나라의 유과서인 주자의류를 보면은 상하 사방을 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집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집일까요? 위도 아래도 끝이 없고 상하 사방이 끝이 없는 것을 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태고부터 끝없이 흘러가는 현재 이후를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자로 표기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 사방 위지우. 상하 위와 아래, 사방 그것을 일러서 우라하고, 왕고 금내 지나간 태고부터 지금 이후로 흘러가는 끝없이 흘러가는 현재 이후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떨 때는 137억 년이 되었다 하기도 하고 46억 년이 되었다 하기도 하고 근래에는 37억 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끝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서 나이를 셀 수 있을까요? 자, 우주가 흘러가는데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순환하기 때문에 나이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주는 그렇다면 우주의 개념을 보면은 우주는 공간과 영원한 아주 큰 끝없는 공간과 영원한 시간의 총체적 개념인 영원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주는 끝없이 영원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만물이 형성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주 변화는 해와 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면은 다른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에서는 따뜻한 기운은 양기운이 나옵니다. 달에서는 차가운 기운인 음기가 나오겠죠. 자, 양기와 음기가 우주 공간에 계속 흘려댕기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면은 음기와 양기가 합쳐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나 하면은 태극이 만들어집니다. 태극이 만들어지죠. 요 태극을 요 이름을 태극이라고 붙였는데 태극이라는 건 만물의 존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음양의 기운이 합쳐진 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요 태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상이 4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 상을 갖다가 이름 짓기를 소양이라고 이름 짓고, 자, 양이 처음부터 조금씩 생긴 데서 소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요 위에 그림을 보니까 양이 여기까지 침범을 했어요. 아주 양이 커졌어요. 그래서 크다 해서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음이라는 것은 기운이 찬 거기 때문에 만물을 응축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기를 만드는 기운인 상이 음이 조금 생겼다 해서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음이 양 이쪽으로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음이 크다 해서 이거를 이름 짓기를 태음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와 달의 기운에서 양기와 음기가 나오듯이 여기도 기운이 나옵니다. 소양에서 나오는 기운을 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기운은 따뜻하고 덥기 때문에
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음에서 나오는 기운은 음이 차기 때문에 금기운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만물을 응고시키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딱딱해지죠. 그래서 딱딱한 것을 대표해서 금기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딱딱한 속으로 기운이 싹 들어간 것을 갖다가 아주 채워가지고 응축된 것을 갖다가 수기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기운 하나, 둘, 셋, 넷 요것을 갖다가 하늘의 사기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사기를 천기라고 그럽니다. 만물은 천기와 또 다른 기운이 하나 더 합쳐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떠 있는 기운이라 만물을 만들 수가 없고, 만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공간이 토라는 겁니다. 지구라는 거죠. 그 지구에서 나오는 토기는 땅에서 나오는 기운인 토기가 하나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천기의 4개와 지기의 토기로 인해서 만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5개로 만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물은 5개 동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동의 물건이 또 5가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5개로 있고, 오장도 있고, 오부도 있고, 다 5개로 개통이 있으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다 한자로 잘 표기가 돼 있죠. 우주의 목적은 천운사시 생성만물이라, 이렇게 옛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늘이 사시, 내 기운, 요거 사시입니다. 여기는 계절로 보면 소양일 때는 봄에 해당되죠. 태양은 계절로 보면 여름에 해당됩니다. 소음은 계절로 보면 가을에 해당되죠. 요거는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이 우주가 이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운행하여서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미있죠? 그림이. 주역 근계의 원형 이정은 우주 변화의 질서이다, 그런 타이틀을 달았어요. 자, 원이라는 것은 주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선의 어뜸이다. 선의 어뜸이라는 것은 원은 순수한 선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이 선의 어뜸이 될까요? 모든 만물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아주 기운이 순수한 양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갖다가 둘로 나눠 볼 때 양기를 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음기를 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이 모두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살기가 있으면은 죽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이 살기는 그게 아니고, 살기는 생물이 자라는데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살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필요 없는 세포가 막 만들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힘이 살기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누구나 다 음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고 만물도 음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은 선의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문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학문은 왜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적자지심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자지심. 적자는 뭡니까? 붉은
아이, 붉은 아이라는 건 순수한 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은 계절로는 봄으로 만물을 처음 발생하게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림이 보면은, 요 그림에 보면은 생물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껍질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 갑자입니다.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껍질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순수한 양기만 되어 있습니다. 음기는 아직도 거기서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도 순수한 어린이로 태어나가지고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은 선의 으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천지의 덕은 천지의 덕 할 때 덕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은 이보다 앞선 것이 없다. 이보다는 봄보다 앞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므로 선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자, 한자로 표기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지의 대덕할 생이라. 하늘과 땅의 큰 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 낳는 것인데 그 낳은 것이 바로 금방 태어났을 때는 음기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선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원자는 선지장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도 금방 태어났을 때는 욕심이 없고 만물도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아직 도끼가 없어요. 독초라도 봄에 금방 태어난 독초라도 풀이라도 거기에는 아주 약기운 양기운만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어요. 3월 삼진날 이전에 태어난 모든 풀은 약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방향으로 보면 동방이 되고, 하늘을 보면 창천, 그 그림을 보면 아주 푸른 하늘이죠. 창천이 되고, 여기서 개나리는 봄을 상징하는 꽃으로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동방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동방에서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왜 바람이 일어날까요? 동방에서 처음 뭐가 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머무르 있지 않고 흘러다닙니다. 유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람은 어떤 기운을 내냐 하면은, 바람이 동방에서는 바람을 내고 바람에는 목기운을 냅니다. 목기운. 자, 이 목기운이 질을 얻으면은 뭐가 되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나무에서 나오는 맛이 바로 신맛이 되죠. 이 신맛이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면은 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은 신맛이 나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향에도 전체를 주관하는 신이, 사방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동방칠수를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청룡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청룡이 주관하는 7개의 별을 각항, 저방, 신미기라는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8수는 무슨 뜻이나 하면은요, 태양이 도는 궤도를 갖다가 황도라고 표현을 하죠. 황도. 자, 달이 도는 궤도를 갖다가 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달이 도는 거를 갖다가 28개로 이렇게 나눈 것을 갖다가 28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28수가 되겠죠. 수라는 것은 머무는 곳, 쉬는 곳,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숙박시설 할 때 숙인데 별자리를 표현할 때는 수라고 있습니다. 그 별 중에서 동방에 있는 7개 별을 갖다가 주관하는 것은 청룡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천도유원을 하루에 5대로 배치하면은 바로 아침이 됩니다. 여기 아침. 여기 보면은 동방이 표현할 때는 여기는 아침이 되는 거죠. 하루에 표현하는. 여기는 낮이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계절을 5으로 4개로 나누지 않고 계절을 5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5으로 나눠야지 5가지 기운이 나와가지고 5가지 계통을 만들고 5가지 기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장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늦여름이라고 그러죠. 장하. 여기는 뭘까요? 장하, 가을이라고 그러죠. 가을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되지만 저녁이 되죠. 하루에 봤을 때는. 요거는 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대에 하루의 5대에 배치하면 아침이 되고 우주의 대기로 보면은 호흡하기 편안한 산소성 대기가 됩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굉장히 상큼하죠. 왜 그러나 하면은 대기에 산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몸이 가볍고 상쾌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갖다가 10개로 나눈 식간으로 보면은 갑과 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갑과 을에 해당되는 거죠. 갑을, 그죠? 거기서 갑과 을에 해당되고 땅의 기운을 갖다가 12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10개로 나누고 왜 땅의 기운은 10개로 나누었을까요? 12개로 나누었을까요? 땅의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60갑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2지지, 땅의 기운을 나눈 12지지로 보면은 호랑이, 토끼, 용에 해당되는 인묘진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인묘진이라는 거죠. 또 5가지 자연현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바람이 해당합니다. 바람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원을 갖다가 주역의 8개를 보면은 천둥을 상징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징계는 여기. 봄이니까 양기운이 위로 막 올라갈 수 있게끔 밑에는 양이고 위에는 뚫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양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게 하는 기운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징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우주 변화의 질서를 갖다가 주역의 원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징계의 특징을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징계의 특징은 움직인다. 징계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임. 움직임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천둥이 막 끝없이 막 치면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의 뜻이 있죠. 또 천둥이 계속 칠 때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착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발족자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인이 해당됩니다. 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척은지심입니다. 척은지심이 있으면은 척은지심이 느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쌍히 느끼면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척은지심 사대문, 서울에 있는 사대문을 보면은 동대문, 동쪽에 있는 문을 갖다가 흥인지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을 일으키는 마음.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인한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흥인지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은 노여움에 해당됩니다. 노여움. 그 어린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아주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 노여움에 해당됩니다. 감기가 성할 때는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기를 갖다가 다른 기운하고 조화를 맞게 우리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청춘에 해당됩니다. 청춘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죠? 청춘의 나이는 보통 몇 살을 청춘이라고 할까요? 청춘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9세 아니면 19세, 20세부터 뭐 29세, 30세부터 39세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꾸 변화가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형 이정을 갖다가 사상 체질로 보면은 소양이 됩니다. 자, 소양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해당되겠죠. 소양. 그죠? 소양에 해당되고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양 체질의 사람을 보면은 상체가 많이 발달돼 있고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그 사람을 보면은 소양인지 태양인지 소음인지 태음인지 분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오장오부로 보면은 간담에 해당되고 5가지 감각기관인 오간으로 보면은 눈에 해당됩니다. 간이 약해지면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눈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이럴 때는 간이 좋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 손가락으로 보면은 식지가 됩니다. 식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손가락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짧죠.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식지라는 표현은요. 왜 식지라고 했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맛을 볼 때 찍어서 맛을 볼 때 이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식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오행으로 보면은 목의 기운이 되고 그 옆에 나무가 아주 보기 좋은 나무가 2그루가 있죠. 기운이 되고 숫자로 보면 하늘과 땅이 있은 뒤에 이 목기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목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목기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숫자로는 3가 하늘이 1이 있고 땅이 2가 있고 만물이 처음 생긴 것이 3이다. 그래서 여기 숫자로 보면 3이 있습니다. 자, 3에서 3이 뭐를 얻어야 만물을 얻죠? 토기를 얻어야 만물을 얻기 때문에 5를 더하면은 8이 되고 3가 8이 목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3가 8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미로 보면 신맛이 됩니다.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목기에서 신맛이 나고 신맛이 간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5가지 냄새인 오치로 보면 누린내가 되죠. 오색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았듯이 푸른색이 됩니다. 오곡으로 보면 참깨, 오체로 보면 부추, 오가로 보면 자두가 되겠죠. 자두는 아주 신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축에는 모물, 아주 저돌적인 모물이 되는 것도 털이 많은 거. 작용에 있어서는 근육을 움직이며 용기를 내어 활동함이 되고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로는 닭고기, 부추, 모가, 산수유, 결명자, 복분자, 팥뿌리, 오약, 대추씨, 냉이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